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올해 처음으로 울산을 찾았습니다. 울산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울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닷물을 활용해 전기를 저장하는 해수전지기술연구센터가 울산에 들어섭니다.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주목받는 해수전지의 발전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울산의 연간 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2월 기준으로 지난달 실업률도 5.3%로 가장 높았습니다. 울산 지역 초중고생들의 사교육비가 1년 새 12.3% 증가했습니다. 월 평균 사교육비는 2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올해 처음으로 울산을 찾았습니다. 울산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울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중관 기자입니다. 울산시 온산읍에 있는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수소타운입니다. 울산시가 인근에 두 번째 수소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확보해야 하는 국가 예산은 84억 원. 두 번째 수소타운을 포함해 2030년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년에 258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울산시의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의 실증 사업이 울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울산 함양 고속도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울산 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력 산업 고도화, 산재 전문 공공병원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전장 부품 생산 기지 구축과 동북아 에너지 허브 기반 조성,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 등 10가지 지역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침체의 보릿고개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울산 경제 회복을 위한 당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울산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에 아주 적합한 업종을 잘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사 민정이 함께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당과 울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다음 달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울산을 찾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울산 경제에 희망을 모색하는 연중기획, 울산 경제 위기에서 희망으로. 오늘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주목받는 해수전지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유니스트 연구진이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해수전지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홍희 기자입니다.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인 해수전지 양산을 위한 해수자원화 기술연구센터 건립이 첫 삽을 떴습니다. 해수전지는 전기를 저장해뒀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배터리 개념의 2차 전지로 유니스트 연구진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원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싸고 친환경적이어서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주목받습니다. 장점은 뚜렷하고요. 가격적인 측면이나 안정적인 측면, 기술이 고도화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에 주력하고 있는 이제 그쪽 시장까지. 관건은 경제성을 높이고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내년에 준공될 예정인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기술연구센터는 해수전지의 준양산이 가능한 생산과 시험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울산시는 상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탄력이 붙어 울산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수자원화기술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 해수전지 및 담수화 사업 분야가 울산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의 추산 규모는 58조여 원.
해수전지가 점점 커져가는 ESS 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울산시와 유니스트는 이 해수전지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얻은 전기를 저장해뒀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가 가장 흔한데요. 이 리튬이온 전지는 가격이 비싸고 고갈 우려가 있는 데다 폭발 위험과 같은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해수전지는 거의 무한한 자원인 바닷물을 사용해 제조 비용이 저렴한 데다 안정성과 수명에서 우위를 지닙니다. 또 전기를 충전하고 방전하는 과정에서 해수를 담수화할 수 있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벌써 한국전력과 동서발전에서 연구비 50억 원을 지원받는 등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해수전지의 출력을 향상시켜 얼마나 상업화에 근접하냐는 겁니다. 지금 널리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는 1970년대에 처음 나온 뒤 오랜 시간을 두고 기술을 개선해 왔습니다. 2014년에 첫 발을 때 아직 초기 단계인 해수전지에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해수전지 기술을 꾸준히 키워나간다면 블루오션인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에서 울산이 선도적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지난해 울산의 연간 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2월 기준으로 지난달 실업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이른바 고용 참사라는 말이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남미경 기자입니다. 울산의 각종 고용 지표들의 빨간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의 지난달 실업률은 5.3%로 2월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무려 1.6%포인트 올랐습니다. 시도별로 비교하면 강원도, 인천, 대전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2월 고용률은 57.8%로 지난해 2월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는데 전국 평균보다 1.6%포인트 낮았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서 가장 심각했습니다. 지난달 줄어든 울산의 취업자 수는 전체 2만 명. 이 가운데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14,000명에 달해 70%를 차지했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조업 자체는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파급 효과가 도소매업이라는 게 상권이잖아요. 사람들 소비 지출하고 관련이 되는데 도미노로 이제 상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상권의 몰락하고 관련이 돼요. 일자리 감소와 함께 탈울산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1,900명 가까이 울산을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주력 업종 부진을 만회할 만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없다면 울산이 이른바 고용 참사의 악순환을 끊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경기 불황과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지난해 울산의 아파트 인허가 면적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아파트 건축 허가 사례는 100개 동에 61만 7,300여 제곱미터에 그쳐 전년 171개 동 109만여 제곱미터보다 40%가량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상업용 인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2% 감소했습니다. 울산 지역 사교육비가 1년 새 1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울산 지역 초중고생들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6만 5천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별로는 중학생 사교육비가 29만 1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26만 8천 원, 초등학생 25만 1천 원 등이었습니다. 울산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3.3%로 집계됐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2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4시쯤 자기 집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은 현장에서 아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어머니 B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강박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울산에서도 19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가운데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에서 모두 1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이 가운데 6건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4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사안은 조합장 후보가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자신을 홍보한 사례 등입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이 설립하고자 하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인력의 87%가 비정규직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공단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정당은 또 울산시장과 5개 구군 단체장들이 시설공단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산재 전문 공공병원 규모는 500병상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산재 사고 응급 대응 시스템이 가능하고 열악한 공공의료 지원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병상 이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타조사 면제가 확정된 산재 전문 공공병원의 총 사업비는 2,300억 원으로 300병상과 16개 진료과 등을 갖춘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